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두 분이서 만났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주택난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6.17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 주택난 자체가 계속 심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특별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어떤 그 국토부 장관의 그 부동산 현황 보고에 대해서 외부로 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일단 확정적으로 일단 대책이 나온 것은 분명하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짐작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지역 확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1가구 1주택자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주 요건만 맞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나 외국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거주 요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지금 현재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 또 한 번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22번째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22번째 대책이 나왔고 지금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되면 정책이 나왔고 또 오르게 되면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러니까 임시 방편인 정책으로 많이 보여졌고 사실 그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 그리고 뭐 30대들 그러니까 집 없는 40대, 50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영 집을 사지 못할까라는 이 불안감에 많이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좀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하게 되면 임기 내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책을 잘하게 되면 사실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금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수많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투기꾼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정책적인 실패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또 금리가 너무 낮다 아니면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자꾸 정부를 이렇게 물론 뭐 들먹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팩트 자체가 지금 현재 정책적인 실패다라고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생선의 주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고양이가 생선을 주면 물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고양이가 그러니까 그 생선을 준 사람이 잘못인지 물어간 고양이가 잘못인지를 따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8년도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돼서 파리 정책이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줄어들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증여로 돌아섰고 또 증여마저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뭐 68.2% 중위세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급의 원리를 따져봐도
어떤 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공급이 준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지금 뭐 논란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시장이라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동성 자체가 모두가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유입된다라고는 판단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도 물량이 묶여 있는 상태라면 지금 조금의 어떤 그 한두 건의 거래나 아니면 어떤 조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도 이게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게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결과에만 계속 집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을 내가 정해줄게, 분양가를 내가 정해줄게, 아니면 수요도 내가 정해줄게, 그리고 어떤 대출도 내가 정해주고 어떤 공급 자체로 내가 정해줄게, 이렇게 계속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계속 쳇바퀴 같은 현상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원인은 유동성에 있는데 원인을 잡지 못한 채 결과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원인인 이 유동성을 잡지 못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작위하게 정책을 내는 것 또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유동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가수요,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뭐 경기도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화폐 가치,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화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오르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폐 가치의 방어용으로 투자하시는 어떤 수요자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해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 우리 법인 종부세 강화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향후 어떻게 전망이 될 건지 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은? 뭐 법인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개인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로 종부세나 보유세 인상하겠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그 활용 구간 자체는 많이 낮아졌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 또한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급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종부세나 보유세가 강화되게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마음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도 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짜증도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종부세나 보유세가 부담되게 돼서 만약 매도를 하게 되면 종부세나 어떤 그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로 가랑비 피하려다가 오히려 양도소득세의 장대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크게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게 더 급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